퇴직금. 과연 퇴직금은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적게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설마 나만 그런 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그런데 생각 외로 중소기업의 오너 CEO분들은 본인의 퇴직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오너 CEO분들은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번 시간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오너 CEO분들의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일이 점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Hold you at Hold you at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규아트의 해진이사입니다. 설마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그냥 퇴직할 때 받는 보너스 정도라고만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사실 말이죠. 이 퇴직금이라는 게 세무적 효과는 당연한 거고요. 또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에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퇴직금의 세무적 효과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회사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을 퇴직금만큼 썼으니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퇴직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이 있겠죠. 퇴직금 수령 시에 납부하게 되는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세 부담률이 아주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정도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5억 원을 받더라도 세율은 약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큰 거냐면 5억 원을 연봉으로 받게 되면 단순히 세 구간만 봐도 42% 구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퇴직소득의 세무적 효과가 큰 게 실감되시죠? 세 번째, 퇴직소득은 우리가 준조세라고 부르는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아무튼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만 냅니다. 효과 엄청 큰 거예요. 그렇다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기본 공식은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의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었고 10년 근속했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에 10분의 1인 1,500만 원 곱하기 10년에서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상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퇴직금은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적게 받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능만 하다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퇴직금을 기본 공식보다 2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퇴직금을 2배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정관 규정의 지급 배수를 명시해라 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기본 공식을 적용한다라고 말한 거 캐치하셨죠? 그러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다면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 배수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2020년 이후는 2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죠. 퇴직 직전 3개년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었고 10년 근속을 했는데 지급 배수를 2배수로 정관에 명시를 했다고 가정하면 직전 3개년 평균 연봉 1억 5천만 원의 10분의 1인 1,500만 원에 근속연수 10년을 곱하고 그 다음 지급 배수 2를 곱하면 퇴직금은 얼마? 3억 원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기본 공식으로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3억 원입니다. 그러니 정관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퇴직금을 2배 받는 방법 두 번째는 퇴직 직전 3개년의 평균 연봉을 올려라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의 시작이 뭐였죠?
기본 공식은 퇴직 직전 연봉이었고 별도로 규정한 공식은 퇴직 직전 3개년 평균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2배로 올리면 퇴직금도 2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퇴직금을 2배 받는 방법 세 번째는 근속연수를 2배로 하면 됩니다. 퇴직 시점을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당연히 퇴직금도 늘어나겠죠. 10년 근속 후 퇴직하지 말고 20년 근속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2배가 되기는 하는데 이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퇴직금의 세무적 효과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아쉬워서 저희 대표님이 지난번 영상에서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 가치의 관리 방법을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스포할게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는 보통 순자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손익가치 60%와 순자산가치 40%로 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순손익가치가 5억 원이고 순자산가치가 3억 원의 경우 순손익가치 5억 원의 60%인 3억 원 더하기 순손익가치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을 더해서 4억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순손익 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일시적으로 적자 결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발생해서 순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건데?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퇴직금 지급 전에는 한 주의 가치가 5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대표이사님이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적절히 집행할 경우 한 주의 가치가 3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주식의 매매, 증여,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에 마법을 부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세무적인 이익과 관리가 어려운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 가치도 관리가 가능한 절세 전략의 끝판왕입니다. 다만 정관의 개정, 희망하는 퇴직의 시점, 적절한 연봉의 조정, 퇴직금 규모의 조율 등 다양한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퇴직금이 갖는 부가적인 이익까지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